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바로 염상섭의 소설 3대입니다. 한 가족의 붕괴라는 현미경을 통해 격동의 시대를 생생하게 들여다본 그야말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집 어떠신가요? 이 집 자체가 당시에 혼란에 빠져 있던 조선사회 전체의 축소판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소설의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서로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가진 세 세대가 그야말로 치열하게 부딪히는 세대 간의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가족이 살았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1930년대 조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와, 정말 정신없던 시대였죠. 밖에서는 일제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안에서는 오래된 봉건적인 가치랑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이 그냥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대한 혼돈이 조씨 가문이라는 아주 작은 세계 안에서 그야말로 폭발해버리는 거죠. 자,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이 집안의 어른, 바로 할아버지 조회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저물어가는 구시대를 온몸으로 붙잡고 있는 인물이에요. 조의관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재미있는 모순이 있어요. 가문의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돈으로 족보를 살 정도거든요. 낡은 유교적 형식에 집착하는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런 고집이 세상과 계속 부딪히면서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조회관은 신식 교육을 받은 아들 상훈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그냥 건너뛰고 손자인 덕기한테 모든 재산을 맡겨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 집안의 불신, 그 깊은 골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세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 중간에 끼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했던 비운의 인물, 아들 조상훈입니다. 조상훈이라는 인물은요, 진짜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지식인, 심지어 교회 장로 행세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아니 뒤에서는 술, 도박, 여자 문제, 온갖 방탕한 짓으로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고 있는 거죠. 그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근대적인 이상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에 밴 낡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 과도기 세대의 도덕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의 이중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신뢰를 잃는 수준이었지만 나중엔 집안 금고까지 훔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는 지경에 이르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이 한순간에 집안의 도둑으로 전락하는 모습, 정말 처절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그냥 조상훈이 나쁜 놈이다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조상훈의 이 비극은요,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했던 그 시대, 한 세대 전체가 겪었던 아픔과 고민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집안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선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집안의 신장부에서 끔찍한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할아버지 조일관의 젊은 후처, 수원댁이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최참봉과 손을 잡은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그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는 거였죠. 그래서 유언장을 위조하고 심지어 독살까지 계획합니다. 와, 돈에 대한 탐욕이 가족이라는 걸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이 모든 혼란의 한복판에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 손자 조덕기가 서 있습니다. 덕기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의 상황이 정말 복잡해요. 한쪽엔 낡은 전통을 고집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다른 쪽엔 위선으로 가득 찬 아버지가 있죠. 또 친구들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외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덕기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아주 무거운 질문을 떠안게 된 겁니다. 덕기의 이런 고민은 그의 절친인 사회주의 운동가 김병화와의 관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덕기는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현실주의자예요. 반면에 병화는 모든 걸 걸고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이상주의자죠.
바로 이 두 친구의 논쟁이 1930년대 청년들이 맞닥뜨렸던 가장 큰 딜레마,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선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덕기를 보면 가끔 좀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의 이런 망설임이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자기 길을 찾으려는 나름의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이 소설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3대라는 소설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요, 정답은 이거다 하고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정답 없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결국 이 소설은 책을 덮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세대에서 과거로부터 무엇을 이어받고 또 무엇을 버리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